31살의 오체리는 봄볕이 가득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테이블 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죠. 체리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5월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의 연초록 잎사귀들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부쩍 얇아져 있었죠. 계절은 언제나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 갈 길을 갑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나올이었습니다. 31살 체린과 같은 나이. 스물도 안 된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였으니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셈이었죠. 나올은 환한 얼굴로 체린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볼에는 생기가 넘쳤고 걸음에는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체린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표정은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읽힙니다. 나올이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며 핸드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문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핸드백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죠. 체리는 그 손의 움직임을 무심코 따라갔습니다. 나올이 꺼낸 것은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작고 단정한 봉투. 나올이 그것을 테이블 위로 살며시 밀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그때의 체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체린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이 느껴졌죠. 체리는 봉투 입구에 손가락을 넣어 천천히 열었습니다. 꺼낸 것은 청첩장이었습니다. 연한 아이보리색 바탕에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 눈이 자연스럽게 신부 이름을 찾았습니다. 강나올. 그 다음 신랑 이름으로 내려갔습니다. 윤재요? 체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청첩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빠져나갔는지 체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윤재요? 3년을 함께했던 사람. 지난해 가을 조용하고 어정쩡한 이별을 나눴던 사람.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의 20년 친구 옆에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일시에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도,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전부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것처럼 먹먹해졌죠. 체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0.5초였습니다. 체린이 표정을 되돌리는 데 걸린 시간은 딱 그만큼이었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눈도 따라 웃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올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축하해. 두 글자였습니다. 짧고 담담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체린이 기뻐한다고 믿었습니다. 혹은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올이 체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다고. 체린이 가장 소중하다고. 체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나올이 들뜬 목소리로 결혼식 날짜를 이야기하는 동안 체린의 눈은 테이블 위에 청첩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신랑 이름 세 글자. 그 글자 위로 3년치의 기억들이 소리 없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잡았던 손. 눈이 오던 날 걸었던 골목. 생일 케이크 앞에서 함께 웃던 밤. 그리고 나올과 셋이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 체리는 그 순간 그 사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겠죠. 봄볕은 여전히 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카페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나홀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체린의 세계는 그 0.5초 사이에 이미 조용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체린이 어떻게 집까지 걸어왔는지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도 흐릿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않았죠. 한쪽 신발이 현관턱에 걸린 채로 체리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켜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룸은 어두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가느다랗게 새어 들어올 뿐이었죠. 체리는 벽을 짚으며 안으로 들어가다가 소파도 침대도 아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등 뒤에 있다는 감각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필요했으니까요.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체린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스크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더 아래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 사진들이 역순으로 펼쳐졌습니다. 바다가 나왔습니다. 체린과 재혁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죠. 둘 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체린은 눈을 찡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손이 체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가 켜져 있었고 재혁이 체린 뒤에서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두 손으로 재혁의 손목을 잡고 웃는 표정. 그 웃음이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지금의 체린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것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였습니다.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체린, 재혁, 나홀. 어딘가의 식당이었는지 배경은 흐릿했습니다. 셋이 얼굴을 가까이 모으고 찍은 사진이었죠.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가운데였고 체린과 나홀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체린은 그 사진 속 나홀의 표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질문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체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감각이 가슴 안쪽을 긁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 아래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무겁고 더 차가운 것. 체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아챘습니다. 자책이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원룸 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고 규칙적으로 들렸죠. 체리는 핸드폰 화면을 뒤집어 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체리는 무릎을 세워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울음이 오는 것인가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면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데 체린의 내부에서는 아직 그 과정이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커튼 사이를 스치며 잠깐 방 안을 밝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체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은 붉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울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바닥에 앉은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일어나야겠다는 생각도 씻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3년이라는 시간이 오늘 밤 이 바닥 위에 함께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보낼 준비도 붙잡을 이유도
아직 찾지 못한 채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사랑했는가? 그 질문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체린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월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체린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 없이 오늘 밤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출판사 옥상은 언제나 바람이 강했습니다. 건물 사이를 타고 올라온 바람이 난간을 넘어 옥상 바닥을 훑고 지나갔죠. 체리는 난간 가까이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점심을 사러 나온 직장인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고 편의점 앞에는 짧은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구도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체린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체린은 어젯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침대로 옮긴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고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분노가 밀려왔다가 가라앉고 가라앉았다 싶으면 다시 올라왔습니다. 출근 알람이 울렸을 때 체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을 때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평소보다 두껍게 발랐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체리는 원고를 검토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회의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죠. 오히려 더 또렷하게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쓰지 않으니 다른 데 쓸 에너지가 남아 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체리는 도시락도 챙기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냥 바람이 맞고 싶었습니다. 옥상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한도율이었습니다. 33, 출판사 디자이너. 편의점 봉투를 양손에 들고 있었고 봉투 안에서 김밥 2줄과 삼각김밥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죠. 도율은 체린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체린이 혼자 난간 쪽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말없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봉투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체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체린이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도율이 체린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선이 닿는 순간 도율의 손도 멈췄습니다. 체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텅 빈 것도 아니고 가득 찬 것도 아닌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도율은 김밥을 내밀던 손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도율에게 건넸습니다. 도율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청첩장이었습니다. 도율의 시선이 신부 이름을 지나 신랑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도율이 청첩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체린을 바라보았죠. 야, 이거 실화야? 도율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놀람이 있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은 도율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난간 너머 도시를 내려다보며 잠시 가만히 있었죠. 바람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체린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나 그 결혼식 간다. 체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도율이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하려는 듯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율이 물었습니다. 왜냐고. 체린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도율과 눈을 맞췄습니다. 끝내야 하니까. 내 손으로. 그 말이 옥상 위에 퍼졌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어딘가로 데려갔죠. 도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을 말리지도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체린의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햇살은 여전히 강했으며 5월의 바람은 여전히 두 사람의 사이를 오갔습니다. 체린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책도 아니었죠. 사흘 동안 체린의 가슴 안쪽에서 쌓이고 쌓이던 것이 이제야 비로소 이름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뜨겁지 않고 차가운 단단한 분노. 그것이 체린의 눈빛 안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도율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의 체린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홀의 작업실은 홍대 골목 안쪽 2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나홀이 직접 꾸민 공간이라 문을 열면 언제나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벽면 가득 핀으로 고정된 사진들, 창가에 늘어선 작은 화분들, 한쪽 구석에 쌓인 앨범 더미들. 체리는 그 공간을 수십 번도 넘게 드나들었습니다. 나홀이 처음 작업실을 얻었을 때 같이 와서 청소를 도왔고 힘든 날이면 이곳 소파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공간 안에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체린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급하지도 않았죠. 딱 필요한 만큼의 속도였습니다. 2층 문 앞에 서서 체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홀이 있다는 뜻이었죠. 체리는 노크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나홀이 문을 열다가 굳었습니다. 체린이 거기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홀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핀 몇 개가 쥐어져 있었죠. 웨딩 사진 시안을 고르다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로 잠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계단 아래에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체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섰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나홀이 문을 닫으며 체린의 뒤를 따랐습니다. 체린은 소파에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홀은 작업 테이블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핀들이 딸깍거렸습니다. 작업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나홀이 찍은 사진들이었죠. 풍경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사물들도 있었습니다. 체린의 시선이 그 사진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중에는 체린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딘가의 골목에서 체린이 뒤돌아보는 순간을 나홀이 포착한 것이었죠. 체린은 그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나홀이 이걸 찍었을 때 둘이 한참 웃었다는 것도.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체린이 나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에 쥔 핀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죠. 체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나오라. 재혁이랑 언제부터였어? 나홀의 손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핀을 내려놓던 손이 그대로 굳었죠. 나홀이 체린을 보았습니다. 체린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짜로. 나홀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체린아, 그게 체린이 조용히 잘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20년을 봤다고. 그 말이 나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홀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채린이랑 재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였다고. 그전에는 아니었다고. 정말이라고. 작업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나올은 닦지 않았습니다. 채린을 바라보며 그냥 두었죠. 채린은 그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나올이 우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그때마다 채린은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지금은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채린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웃음도 아니었고 용서한다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웃음이었죠. 서늘하고 단단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첫 장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채린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됐다. 그럼 나 결혼식 가도 되겠네. 그 말을 남기고 채린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올이 그 말의 의미를 다 읽기 전에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채린의 발소리가 잠깐 들리다가 사라졌습니다. 나올은 작업실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 중에는 채린의 뒷모습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딘가의 골목에서 뒤돌아보는 채린의 얼굴. 나올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재혁의 설계사무소는 마포구 조용한 이면도로에 있었습니다.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골목 안쪽 유리문 너머로 조명이 환하게 켜진 건물이었죠. 채린은 그 건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이 사무소로 옮긴 날 함께 와서 자장면을 시켜 먹었으니까요. 이사 첫날이라 책상도 제대로 없었고 두 사람은 박스 위에 앉아 종이컵에 콜라를 따라 마셨습니다. 재혁이 여기서 좋은 건물 많이 만들겠다고 했을 때 채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채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퇴근 인파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죠. 채린은 건물 입구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티내지 않으려는 듯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유리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채린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퇴근길 특유의 지친 발소리들이 골목을 채웠죠. 어딘가에서 치킨 굽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일상적인 저녁이었습니다. 채린에게만 빼고는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윤재혁이었습니다. 34, 건축 설계사. 점퍼를 한 손에 들고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채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채린도 멈춰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퇴근길 인파가 무심하게 흘러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채린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죠. 표정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채린아, 미안해. 채린이 막았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미안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가볍다고. 그 말이 재혁의 문장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재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린은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을 함께한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눈매도 말할 때 살짝 찌푸려지는 미간도. 그런데 지금 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같은 느낌. 그 간극이 채린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긁었습니다. 재혁이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설명하려는 듯 숨을 들이켰죠. 채린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말들이 자신에게 닿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리는 알고 있었죠. 체린이 돌아섰습니다. 재혁의 시선이 체린의 뒷모습을 붙잡았지만 체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블록을 걸었습니다.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두 블록. 골목의 꺾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조금 더 걸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멈췄습니다. 벽이 있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틈. 체린이 그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차가운 벽면을 느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얕아졌다가 깊어졌다가 했죠. 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자세로 잠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체린의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 시간이 오늘 이 골목 안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체린이 떠나온 뒤에도 그 시간은 재혁이 서 있던 자리 근처를 맴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카메라가 있었다면 오래 잡았을 장면이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은 체린의 뒷모습, 골목을 채우는 저녁의 소음들, 치킨 냄새,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체린만이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이윽고 체린이 손을 벽에서 뗐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아까보다 조금 더 가라앉아 있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체린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끝을 향해서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체린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체린의 원룸에 불이 켜진 것은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며칠 전 새벽과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불을 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져 있다는 신호였죠. 체린이 식탁 앞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업무 메모를 적던 노트였습니다. 체린은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항목들. 손글씨는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감정이 격할수록 글씨가 가지런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린이 그런 사람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체린이 노트를 덮지 않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한도율이었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죠. 봉투 안에서 소주 2병과 안주 봉지가 부스럭거렸습니다. 도율은 체린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체린의 집에 수십 번 드나들며 몸에 밴 동작들이었죠. 체린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율이 소주 봉투를 뜯다가 식탁 위에 노트를 보았습니다. 체린이 덮지 않은 채로 두었으니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죠. 도율이 고개를 빼 들여다보았습니다. 페이지 위에는 날짜와 장소, 그 아래로 번호가 매겨진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도율의 손이 소주 뚜껑을 따다 멈췄습니다. 노트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내용이 단순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뭐야? 도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판단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는 것이었죠. 체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이라고. 도율이 다시 노트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읽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천천히.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을 삼키는 것 같기도 했죠. 도율은 노트를 체린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뺏지 않았습니다.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려놓았습니다. 소주 뚜껑이 열렸습니다.
도율이 체린의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잔에도 따랐습니다. 안주 봉지를 뜯어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체린이 잔을 들었습니다. 도율도 들었습니다. 나도 끼워줘. 네 글자였습니다. 도율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겠다는 것,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 어디까지든 같이 가겠다는 것. 체린이 도율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율은 체린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웃음이었죠.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닌 저절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잔끼리 맞닿는 소리가 작고 맑게 났습니다. 체린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율도 마셨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쁘지 않은 침묵이었죠. 두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소주를 마시는 그냥 평범한 밤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노트가 그 평범함을 조금씩 비틀고 있었습니다. 도율이 안주를 집으며 노트를 다시 한번 흘기 보았습니다. 항목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 같았죠. 체리는 소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원룸 창밖으로 이웃 건물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저녁이 저 창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밥 먹는 사람, TV 보는 사람, 통화하는 사람. 저마다의 밤이 있었습니다. 체린의 밤은 오늘 소주와 노트와 도율과 함께였습니다. 도율이 두 번째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냐고.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율이 노트의 마지막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체린이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라고. 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생각 중이라고 했으면 곧 생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도율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체린은 한번 마음먹은 것을 흐지부지 놓아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은 아니지만 도율도 체린을 꽤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주가 줄었습니다. 노트는 식탁 위에 펼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식탁 위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5월의 결혼식을 향해 체린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아침은 눈부셨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었으며 거리의 가로수들은 연초록 잎을 한껏 펼치고 있었죠. 결혼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체리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 이런 날이라고. 흐리거나 비라도 왔다면 조금은 달랐을까요? 아마 아니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웨딩홀은 여의도 강변 근처에 있었습니다. 택시가 건물 앞에 멈추자 체린이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체린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흰 꽃장식이 양쪽으로 세워져 있었고 그 사이로 정장 차림의 하객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악수하는 소리도요. 체리는 그 소리들을 잠시 듣고 있다가 한번 숨을 고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의 차림새는 단정했습니다. 짙은 네이비 원피스에 낮은 굽의 구두.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공을 들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확인했을 때 체리는 그 얼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얼굴. 오늘 이 자리에서 체린이 보여줘야 할 얼굴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고
흰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꽃장식이 로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방명록을 안내했고 한쪽에서는 사진사가 하객들의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축의금을 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나올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올이 들러리 2명과 함께 로비 한쪽에 서 있다가 체린을 발견한 것이었죠. 나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무언가 복잡한 것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안도인지 긴장인지 미안함인지 나올이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잡고 체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나올의 눈이 체린의 얼굴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체린의 표정을 읽으려는 것이었죠. 체린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나올의 손이 떨리며 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긴장해서 땀이 배어 있었죠. 20년 동안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시험날 아침에도 슬픈 밤에도 기쁜 날에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나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두 마디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나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참고 있는 얼굴. 20년의 기억이 그 얼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웃던 나올, 20살에 처음 술을 마시며 울던 나올, 첫 전시회를 열던 날, 긴장해서 손을 꼭 쥐던 나올. 체리는 그 모든 나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20년인데 체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또렷했죠. 나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질까봐 참는 것이었죠. 체리는 그것도 알아챘습니다. 나올이 눈물을 참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20년 동안 보아왔으니까요. 그 찰나에 체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게, 그러나 짧게. 나올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체린도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로비의 다른 하객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 둘이 결혼식 날 아침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그 손 안에는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처도, 미안함도, 그리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도. 들러리가 나올을 불렀습니다. 식준비를 해야 한다고. 나올이 체린의 손을 놓으며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체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올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체린도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올이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체리는 나올의 뒷모습이 복도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다시 체린을 둘러쌌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누군가 꽃을 만지작거리는 소리. 체리는 그 소음들 한가운데 서서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어두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홀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입구 쪽에서 자리를 안내하고 있었고 웨딩홀 특유의 은은한 음악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체리는 홀 입구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걷고 있었죠.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흰 벽이 이어졌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랑 대기실은 홀 입구와 같은 복도에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문을 지나쳐 걸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타이밍이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시험합니다. 윤재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짙은 네이비 수트, 타이를 고쳐 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안내 직원은 이미 홀 입구 쪽으로 이동했고 들러리들도 신부 대기실 쪽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죠. 조명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멈췄습니다. 체린도 멈춰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바로 저 너머에 있었지만 이 복도만은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체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죠.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당혹감과 그럼에도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혁은 오늘 체린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홀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테지만 막상 마주치니 준비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체리나, 나는 정말 체린이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오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그 말이 재혁의 문장을 반으로 끊었습니다. 재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체린의 말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위로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담담하고 건조하고 정확한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체린이 한 발짝 가까이 섰습니다. 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혁이 그 시선을 받으며 살짝 굳었습니다. 체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낮고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죠. 재혁아, 너 나한테 이별 통보 제대로 한 적 없어. 알아?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을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흐릿해졌습니다. 연락이 줄었고 만남이 줄었고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은 그냥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런데 그것은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라짐이었죠. 체리는 그 사라짐에 대한 이름을 오늘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 들으러 온 거야. 체린이 말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재혁의 정수리를 비추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 너머에서 음악 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식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였죠.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미안해, 체리나. 진짜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었죠. 체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재혁의 눈을 보며 그 말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체린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재혁이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체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체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짧고 선명하게 체린이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나홀이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죠.
체린이 문자를 열었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체린아, 너한테 아직 말 못한 게 있어. 체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문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혁이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체린의 표정을 보던 재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체린이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의 눈 안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처럼 재혁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홀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이 시작된다는 안내였죠. 체리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나올의 문자가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말 못한 게 있다고. 식이 시작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문자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체린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체린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홀 안에서 주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낮고 중후한 목소리였죠.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서약을 이끄는 목소리. 체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웨딩홀 옆문을 밀었습니다. 야외 정원으로 나오는 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5월의 바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체리는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정원은 넓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건물 옆으로 길게 이어진 공간이었죠. 잘 다듬어진 잔디 위에 흰 벤치 두어 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계절꽃들이 심어진 화단이 있었습니다. 작은 분수도 있었습니다. 물이 낮게 흘렀습니다. 소리가 아주 작아서 귀를 기울여야 들릴만 했죠. 체리는 벤치 앞까지 걸어갔다가 앉지 않고 그 옆에 섰습니다. 화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 5월의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홀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약이 끝났다는 신호였죠. 체리는 그 박수 소리를 정원에서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흘러나온 소리였지만 선명했습니다. 체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올의 문자가 아직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체린아, 너한테 아직 말 못한 게 있어. 체리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을 읽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죠. 말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체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체린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월의 하늘은 지독하게 파랬습니다. 구름이 아주 조금 있었지만 그마저도 얇고 가벼워서 하늘의 파란색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체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덜 아프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막상 와보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죠. 정원문이 열렸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도율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도율이 체린을 보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와 체린이 앉은 벤치 옆에 섰습니다. 체린을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벤치가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홀 안에서 다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이겠거니 체리는 생각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정원에서 듣는 것이 홀 안에서 듣는 것보다 이상하게 더 편했습니다. 유리 한 장이 그
그 소리를 걸러주고 있었으니까요. 체린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덜 아프네. 혼잣말이었습니다. 도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도율이 들었습니다. 도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체린 옆에 앉아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수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화단의 꽃잎을 건드렸습니다. 잔디 위로 햇빛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체리는 도율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체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율이 알고 있다는 것을 체린도 알았으니까요. 왜 홀 안에 안 들어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어떤 위로는 말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 옵니다. 체리는 그것을 오늘 이 벤치 위에서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체리는 재지 않았습니다. 홀 안의 소리들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정원의 꽃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호흡만큼 들이쉬고 내쉬고 그 짧은 순간에 체린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올라가 있던 어깨가 5월의 정원에서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체린이 눈을 떴습니다. 도율이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체린이 도율을 보았습니다. 도율이 체린을 보았습니다. 둘이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오갔습니다. 고맙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아직 괜찮다는 것. 체린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율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홀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였죠. 체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피스를 가볍게 털었습니다. 도율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정원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체린의 걸음이 처음 정원에 들어올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기 전 체린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원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분수가 낮게 흘렀습니다. 꽃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벤치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풍경을 잠시 눈에 담고 문을 열었습니다. 피로연 홀은 식장보다 넓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테이블마다 흰 꽃장식과 초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샹들리에 불빛이 내려와 홀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죠.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축하한다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왔습니다. 피로연 특유의 부드럽고 들뜬 공기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도율과 나란히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올 측 지인들이 모인 자리였죠. 체리는 처음 보는 얼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체리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는지 느껴지지 않는지 알 수 없었지만 먹었습니다. 도율이 옆에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체린이 받아 마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그 없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체린도 박수를 쳤습니다. 나올이 제역의 팔짱을 끼고 홀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나올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눈물 자국은 없었습니다. 메이크업이 완벽했죠. 제역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체린의 테이블 앞을 지나치는 순간 제역의 시선이
아주 잠깐 체린 쪽으로 흘렀습니다. 체리는 그 시선을 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시선을 거두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것은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피로연 순서를 안내하는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체리는 그 목소리를 듣다가 잠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항목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들, 그 중 하나가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깜짝 이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부의 오랜 친구가 준비한 것이라고. 체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체린에게로 모였습니다. 도율이 체린을 보았습니다. 체린이 도율과 눈을 한번 마주쳤습니다. 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체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피스를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체린이 받았습니다. 마이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면 손이 조금 떨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체린은 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홀이 신랑석에서 체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모은 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재혁은 나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을 테이블로 내린 채였죠. 체린이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마이크를 입 가까이 댔습니다. 나오리와 저는 20년 친구입니다. 목소리가 홀 전체로 퍼졌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하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체린이 계속했습니다. 나홀이 넘어지면 자신이 먼저 달려갔다고. 자신이 울면 나홀이 먼저 안아줬다고. 20년 동안 그래왔다고. 체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안 어디에서도 다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포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도 없어졌습니다. 나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죠. 나홀은 체린의 눈을 보려 했지만 체린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홀 전체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체린이 잠깐 멈췄습니다. 딱 한 호흡만큼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다음 말을 예고하고 있었죠. 오늘 저는 나오리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아마 나오리도 알 거예요. 홀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얼굴들, 짐작하는 얼굴들, 그냥 놀란 얼굴들. 사회자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재혁이 테이블 위에 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조용히. 체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낮고 또렷하고 담담했습니다. 체린이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다고. 20년이라고. 상처보다 20년이 더 길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체린이 마지막으로 나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의 나홀을. 드레스를 입고 오늘 가장 아름다운 날을 보내고 있는 나홀을. 20년 동안 알아온 그 얼굴을. 잘 살아, 나오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체린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홀이 잠깐 고요했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내 크고 뜨겁게.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도율이 테이블에서 체린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나홀이 일어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의자를 스쳤습니다. 나홀이 체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채린이 그 자리에 서서 나올을 기다렸습니다. 나올이 채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올이 채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팔로 세게. 나올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소리는 내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먼저 울었습니다. 채린이 팔을 들었습니다. 나올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그리고 천천히 등을 감쌌습니다. 채린의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란의 박수 소리가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두 사람 위로 내려왔습니다. 20년이 오늘 이 홀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보다 오래된 것이 있다는 사실이 피로연이 무르익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옮겨가며 이야기를 나눴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웨이터들이 디저트를 나르기 시작했고 한쪽에서는 누군가 신랑 신부에게 건배를 제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 안은 따뜻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소란함 속에서 체리는 도율과 나란히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울고 난 뒤의 고요함이 체린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바깥과 고요한 안쪽이 이상하게 잘 맞았습니다. 나올이 다가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들러리들과 하객들 사이에서 인사를 나누다가 체린을 찾아온 것이었죠. 나올의 눈가는 아직 약간 붉었습니다. 메이크업을 고쳐 발랐지만 감출 수 없는 붉음이었습니다. 나올이 체린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냐고. 체린이 도율을 한번 보았습니다. 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홀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테이블과 거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창가 쪽이었죠.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보랏빛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체린이 창을 등지고 섰습니다. 나올이 맞은편에 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홀의 소음이 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올이 손을 핸드백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내내 들고 다닌 작은 핸드백이었죠. 나올의 손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죠. 종이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들고 다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올이 그 종이를 체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체린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가볍고 얇았습니다. 체린이 나올을 한번 보았습니다. 나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보라는 뜻이었죠. 체린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나올의 글씨였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보아온 나올의 글씨. 생일 카드에서도, 메모지에서도, 택배 봉투에 적힌 주소에서도 보아온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가 종이 위에 빼곡했습니다. 체린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체린아, 나 재혁이 좋아하게 됐어. 체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체린이 다음 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근데 너한테 말 못하겠어. 그래서 이 편지도 못 줄 것 같아. 체린은 계속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나올이 처음 재혁을 다시 보게 된 날이 적혀 있었습니다. 체린과 재혁이 어정쩡하게 멀어지던 그 시절의 어느 날이었죠. 나올이 우연히 재혁을 만났고 재혁이 힘들어 보였고 나올이 그 옆에 있었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길었습니다. 나올이 얼마나 오래 그 감정을 혼자 감당했는지가 행간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채린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는 것, 채린을 잃고 싶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편지를 썼지만 붙이지 못했다는 것. 채린아, 내가 제일 먼저 알아줬으면 했는데. 채린의 눈이 그 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멈췄습니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미안해, 채린아. 그것이 편지의 끝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8개월 전이었죠. 채린은 그 날짜를 보았습니다. 8개월 전, 재혁과의 이별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던 그 시절, 나올이 이 편지를 쓰고 붙이지 못하고 8개월 동안 핸드백 안에 넣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 날까지 채린이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처음 접혀 있던 대로 접었습니다. 손가락이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올이 채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채린의 말을, 채린의 표정을, 채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채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줘? 짧았습니다. 4글자.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주냐고. 8개월 전에 줬다면, 아니, 그보다 더 전에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 질문이 그 4글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드레스 앞섭에 떨어졌습니다. 나올이 말했습니다. 무서웠다고. 채린을 잃는 것이 재혁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는데 그 무서움 때문에 결국 둘 다 잘못하게 됐다고. 채린은 나올의 말을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나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홀 저쪽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쪽까지 흘러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채린이 손 안에 접힌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겨지지 않도록. 버리지 않았습니다.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나올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올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가방을 닫으며 나올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사라지고 보랏빛만 남았습니다. 이윽고 그것도 사라지면 밤이 올 것이었습니다. 채린은 그 하늘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을 보았습니다. 20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조금 더 큰 무언가가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채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름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사진을 한 장 더 찍으려는 사람들, 코트를 찾아 입구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 홀 안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사람이 줄어드니 공간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치워진 접시들, 흐트러진 꽃장식, 구겨진 냅킨들. 축제가 끝날 때면 언제나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채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올에게 다가가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올이 채린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재혁은 다른 하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재혁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죠. 오늘 복도에서 들어야 할 말을 들었으니까요. 채린이 코트를 집어들고 홀을 나왔습니다. 도율이 뒤따랐습니다. 웨딩홀 바깥은 선선했습니다.
낮에 따뜻함이 가신 자리에 5월의 밤바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조금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밤은 유독 두어 개가 선명했습니다. 채린이 코트를 걸치며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주차장은 건물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띄엄띄엄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채린이 한 가로등 아래 멈춰 섰습니다. 차에 기댔습니다. 오늘 하루가 몸 안 어딘가에서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율이 따라왔습니다. 채린 옆에 섰습니다. 재킷 단추를 잠그며 주차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하객 몇 명이 차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율이 채린을 보았습니다. 채린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어 개의 별이 보이는 그 하늘을. 도율이 채린의 옆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울었네.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채린이 시선을 하늘에서 내려 도율을 보았습니다. 응. 한 글자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것이었죠. 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누웠습니다. 도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 계획은 어떻게 됐냐고. 목소리에 장난기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가볍게 묻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채린이 피식 웃었습니다. 했잖아. 축사로. 채린의 목소리에도 웃음이 섞였습니다. 도율이 웃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아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비장했던 노트가, 소주가, 계획이 결국 마이크 앞에서의 그 말 한마디로 완성된 것이었죠. 웃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율이 채린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섰습니다. 한 발짝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움직임이었지만 채린은 느꼈습니다. 도율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채린을 보지 않고 주차장 저쪽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시선을 둔 채 말했습니다. 나 오래됐거든, 사실이라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래 담아두었던 말을 꺼낼 때 나오는 목소리였죠. 채린이 도율을 보았습니다. 도율은 여전히 주차장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이 가로등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도율의 그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채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도율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채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린이 도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율이 물었습니다.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채린이 시선을 조금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몰랐으면 했어. 그 말이 주차장 위로 퍼졌습니다. 지금은 몰랐으면 했다는 것. 지금은 아직 그 말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지금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두 글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율이 채린의 말을 듣고 오래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정확하게 받아든 사람의 표정이었죠. 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천천히. 재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이었죠. 도율이 다시 주차장 저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린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은 곳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체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택시에서 내릴 때의 체린과 지금 이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체린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 같기도 했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체린의 안에서 무언가를 조금씩 움직였다는 것을요. 도율이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구 쪽으로 체린이 뒤따랐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주차장 바닥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을 지날 때마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체리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가 발끝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체린의 원룸에 불이 켜진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도율과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율이 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체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체린은 그것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지만 억지로 생각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체린은 이번엔 신발을 제대로 벗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동작들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새벽과는 달랐죠. 그때는 불도 켜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은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코트를 걸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린이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나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채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읽었으니까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접힌 종이를 보고 있는 것이 체린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나홀이 들고 다닌 것, 붙이지 못한 것, 오늘에야 건네진 것. 그 무게를 체린은 손으로 만지지 않고 눈으로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체린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도 열었던 갤러리였죠. 그때는 스크롤을 내리며 사진들을 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체린이 검색창에 제역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바다 사진, 생일 사진, 셋이 찍은 사진, 골목에서 찍은 사진. 3년치의 사진들이 화면 위에 펼쳐졌습니다. 체린이 사진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넘기지 않고 각각 잠깐씩 머물렀습니다. 바다 사진에서는 그날 바람이 얼마나 샜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생일 사진에서는 케이크 위에 초가 자꾸 꺼져서 둘이 웃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골목 사진에서는 그날 저녁 뭘 먹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기억들이 사진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팠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새벽처럼 그 아픔이 체린을 바닥으로 끌어당기지는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체린이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체린이 사진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오래 멈췄습니다. 삭제하면 없어집니다.
없애면 깨끗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앤다고 해서 3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체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에서 내려왔습니다. 체린이 대신 앨범 이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는 칸이 떴습니다. 체린이 잠깐 생각하다가 입력했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앨범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앨범으로 남겨두었죠. 사진들이 그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체린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 위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도 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아도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른 것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의 벤치가 떠올랐습니다. 도율이 옆에 앉아있던 그 벤치, 하늘을 같이 바라보던 그 시간, 나올이 울며 체린을 끌어안던 호랑 가운데 접힌 편지를 가방에 넣던 자신의 손, 체린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던 건 맞으니까 그냥 두자고. 방 안에 그 말이 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체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말이 오늘 밤 체린에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했다는 것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그것에 붙들리지 않겠다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체린은 오늘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체린의 원룸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체린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눈꺼풀 안쪽에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청첩장을 받던 순간부터 복도에서 재혁과 마주서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체리는 그것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숨이 고르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침대 위로 내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체린의 몸이 진짜로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 스며들었습니다. 5월의 밤이 체린의 원룸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5월이 끝나고 6월이 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조금 더 뜨거워졌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층 더 얇아졌습니다. 가로수들은 연초록에서 짙은 초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체린의 사정과 무관하게 앞으로 나아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출판사 사무실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다음 달 출간 예정인 원고들의 최종 교정이 한창이었죠. 편집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빨간 펜을 돌리거나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전화 소리가 간간히 울렸고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사무실 한쪽에서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그 냄새가 체린에게는 일상의 신호였습니다. 오늘도 시작되었다는. 체린이 자기 자리에 앉아 원고를 펼쳤습니다. 소설 원고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체린이 빨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위에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달고 어색한 부분에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작가가 오래 고민한 흔적이 문장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흔적을 읽었습니다. 편집자의 눈으로, 그리고 독자의 눈으로. 두 가지 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체린이 이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서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커피 잔이었습니다. 체린의 책상 오른쪽 모서리에
조용히 내려놓인 머그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설탕 없이, 우유 없이. 채린이 늘 마시는 방식이었죠. 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율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서 의자를 당겨 앉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채린이 머그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금 내린 것이었죠. 채린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온도가 적당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율이 채린의 커피 온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채린은 오늘 처음 알아챘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것을 알아챈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채린은 원고를 읽었습니다. 도율은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는 소리, 뭐 먹을지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이 원고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도율이 재킷을 집어들고 채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율이 채린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채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도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율이 눈썹을 한번 올렸습니다. 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같이 가냐고. 채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원고를 덮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도율이 받았습니다. 응, 가. 두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묻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몇 시냐고 확인하지도 않았죠. 그냥 오늘 저녁이라고 했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두 문장 안에 묻고 답하고 확인하고 약속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채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그것이 낯설지 않다는 것도 함께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채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나올이었습니다. 문자였죠. 채린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채린아, 신혼여행에서 내 생각했어. 보고 싶다. 채린이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율이 먼저 탔습니다. 채린이 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채린이 핸드폰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나올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채린이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두 글자를 눌렀습니다. 나도.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화면 위로 말풍선이 떴습니다. 나도. 두 글자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두 글자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율과 나란히 건물을 나왔습니다. 6월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채린이 눈을 약간 찡그렸습니다.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잠깐 앞이 하얘질 정도였습니다. 채린이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율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나란히 인도 위에 놓였습니다. 점심시간의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렸으며 어딘가에서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낮이었습니다. 채리는 그 평범함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오늘. 원고를 읽고 커피를 마시고 나올에게 두 글자를 보내고 도율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 오늘.
체리는 그 오늘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위로 일상이 조심스럽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체리는 걸으면서 느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저녁 6시였습니다. 퇴근길 인파가 거리를 채우는 시각이었죠. 체린과 도율은 사무실을 나와 한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특별히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고 했고 간다고 했고 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도율이 앞장서지도 않았고 체린이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한강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강 산책로에 닿았을 때 하늘은 아직 밝았습니다. 6월의 해는 늦게 집니다. 노을이 강 건너편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주황빛이 강물 위에 풀렸습니다. 강은 그 빛을 받아 출렁였습니다.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강아지와 걷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뛰는 사람,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는 사람. 저마다의 저녁이 강변을 따라 펼쳐져 있었습니다. 체린과 도율은 그 사람들 사이로 섞여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깨와 어깨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웠습니다. 주차장에서보다, 정원 벤치에서보다 조금 더. 체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체리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잠깐 피식했습니다. 도율이 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체린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체린이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호흡만큼이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강의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물 냄새와 바람 냄새가 섞인 한강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체리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으니까요.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냄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냄새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체린이 눈을 떴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월이 지나갔다고. 청첩장을 받던 그 카페의 오후가, 바닥에 주저앉았던 새벽이, 옥상에서 처음으로 분노를 꺼냈던 날이, 나홀의 작업실에서 서늘하게 웃었던 순간이, 복도에서 재혁에게 이별을 받아낸 것이, 그 모든 것들이 5월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이었습니다. 5월이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도율이 체린 옆에서 걷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바람 소리에 묻힐 것 같았지만 체린에게는 들렸습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했습니다. 체린이 도율을 보았습니다. 도율이 체린을 보았습니다. 체린이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주차장에서의 고백 같은 말도 아니고 오늘 저녁이라는 짧은 약속도 아니고 배고프지 않냐는 말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체리는 그 웃음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에서 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무겁게 가지 않는 사람, 적당한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응, 배고파. 체린이 말했습니다. 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체린도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강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밥을 먹을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걷는 중이었으니까요. 체린이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고. 자신이 잃은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세계였다고. 3년 동안 쌓아온 세계. 나홀이 늘 자기 편일 것이라는 세계. 재혁과의 시간이 쌓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세계.
그 세계가 5월에 무너졌습니다. 청첩장 한 장으로, 신랑 이름 3글자로. 그런데 무너진 자리에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생겼습니다. 체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새 바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굳어가는 중이었죠. 그러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고를 읽는 오전이 있었고, 온도가 맞는 커피가 있었고, 2글자짜리 답장이 있었고, 배고프냐는 말에 웃을 수 있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새 바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노을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황빛이 강 위에서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책로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는 소리가 소리 없이 강변을 채웠습니다. 체린이 잠깐 멈췄습니다. 도율이 두어 발짝 앞서다가 체린이 멈춘 것을 느끼고 돌아보았습니다. 체린은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도율이 체린 옆으로 돌아와 섰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보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강물이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강물이었습니다. 체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혼잣말 같았지만 도율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있잖아. 도율이 답했습니다. 응. 체린이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도율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있잖아 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체린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아직 언어가 되지 않은 것들이 체린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되기 전에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도율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따라, 노을을 향해.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체린의 걸음에 무게가 없었습니다. 5월의 무게가 발끝에서 내려간 것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들기에 버거운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율이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을 지날 때마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녁이 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어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와도 가로등이 있었고, 강물이 있었고,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다면 천천히 멀어졌을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 한강의 노을, 흘러가는 강물, 켜지는 불빛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를 지나가는 6월의 저녁바람.